내 집 마련을 향한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요즘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함께 유입이 되면서 이제 입지에 따라서는 아파트 못지않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주거 시장의 흐름 어떻게 좀 변화하게 될까요? 그 부동산 시장의 방향들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문의 있으시거나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매주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26년도 1월입니다. 우리 25년도에 부동산 가격 정말 많이 치솟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서울,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인기 지역들의 급등세가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26년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벌써부터 이 아파트 가격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집을 또 갖고 있으신 분들도 참 불편한 상황인데요. 집값이 오르면은 모두 행복할까요? 왜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은 불편을 넘어서 불행해지실 수 있고, 또 집이 있으신 분들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유세는 매년 올라간다고 해서 또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이 부동산 폭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26년도 이 경제성장 전략에서 이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26년도 5월 9일부터는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도 매물이 나오지 않고 또 매매 거래가 돼도 굉장히 이제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양도세 중과가 또 부활한다면은 다시금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또 공급과 수요 법칙에 의해서 또 가격이 더 급등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뭐 갈아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요즘 재개발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이 재개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화 주시면은 저와 함께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저희가 그래도 든든한 또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프라인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바로 설명 들어보고 갈게요. 서울의 재개발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재개발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울시에서 특단의 그런 재개발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1년도에 모아타운이 나왔었고 또 22년도에 신속통합 재개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25년도에 도심복합 개발법이 또 제정이 되고 도심복합에 따른 그런 시도조례가 또 얼마 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초기 재개발 움직임 있는 곳들 굉장히 상당히 투자하기 지금 적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재개발 투자 지역들 금액별로 해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이 재개발 투자는 뭐 간단한 그런 사업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 상담 통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에 이제 평소에 좀 관심 있으셨거나 또는 새해 계획으로 또 세우셨던 분들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는 전화, 문자로 상담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자리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자, 또 이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95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용산 3구역을 작년에 고민하다가 지금에서야 마음의 결정이 돼서 매수하려고 보니 다른 세상 온 것처럼 매물이 없습니다. 아직 재개발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매물이 없는 걸까요? 한 두세 개 정도는 있긴 한데 투자금도 너무 많이 들고 6억 이하로 주택임대 사업자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네요. 지금 투자해야 될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용산은 사실 워낙 이제 매물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진짜 없나 봅니다.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서야 마음을 그래도 먹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그 문자 주신 거 보면은 좀 기다리면 괜찮을까, 기다려 봐야 하나요? 이렇게 주셨거든요. 예,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다리면은 못 삽니다. 네. 기다리면 못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 용산 3구역을 보셨다고 했는데 매물도 많이 없어졌고 그간에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지역들,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선정들이 됐고 또 구청에 신청 접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6억 이하로 해서 주임사를 내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택이 그러니까 기존에 뭐 아파트라든지 살고 있는 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택도 산정 제외 조건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물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게 맞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지금 용기 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재개발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서울역, 서울역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용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전부 다 초기 재개발로 지금 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계동이라든지 청파 2구역, 3구역 그리고 뭐 1구역은 옛날부터 진행됐던 곳이고 또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원효로 1가 그리고 효창동에 뭐 역세권 시프트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3080 재개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효로 3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다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원효로 3가의 반쪽도 여기가 작년 8월에 구청에 이 신속통합 재개발로 해서 신청이 들어간 이후부터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 3구역도 보시면 작년에 봤을 때 매물이 좀 남아있던 것은 구청에 신청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좀 그러셨을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뭐 9월쯤에 작년 9월쯤에 구청에 신청이 들어간 이후에 매물이 거의 이제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용산에서 이제 원효로 3가 그리고 원효로 3가 요 반쪽, 네 그리고 뭐 용산 3구역 요 지역들 이제 구청에 접수 들어간 다음부터 매물이 좀 자취를 감춰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지금 매물도 없고 좀 있지만 뭐 비싼 게 있다고 하셨는데 비싸도 내가 더 미래의 가치를 보고 사겠다. 작년은 그냥 뭐 지역을 지우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미래를 보고 사시는 거지 미래에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뭐 지르셔도 되거든요. 과거에 이게 뭐 더 얼마나 더 쌌는지 그거는 아예 기억을 지우시고 내가 비싸지만 그래도 여기 미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지역은 신속통합 기획입니다. 지금 신청 들어간 거 보면. 근데 지금 구청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서울시로 넘어갈 거고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선정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토호제로 또 묶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다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선정되고 또 토호제 걸리고 하면은 선정되면 더 오를 것이고 토호제 걸리면 또 사기가 불편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용기 내서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용산 3구역이 너무 비싸다 하시면은 용산 3구역의 2, 3년 전에 상태의 매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점을 하시면 된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옆에 용산 4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4구역 아직 지금 뭐 동의서만 진구하고 있고 구청에 접수되지 않은 이런 용산 4구역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요 일대에서도 보면 여기 동호암 1구역, 동호암 3구역 그리고 용산 1구역, 남산 1구역 다 선정이 됐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뭐 25년도 뭐 11월 달
뭐 24년도 뭐 6월 달, 8월 달 다 이렇게 선정이 된 지역인데 선정돼서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선점하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용산 4구역을 보시던가 아니면은 동호암 2구역도 올해 1월에 뭐 연분동의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착안하셔서 이런 지역들 좀 보시는 거 먼저 선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용산 3구역을 놓쳤다고 아까워하실 게 아니라 용산 3구역이 한 3, 4년 전의 상태인 그런 지역들 좀 아쉬운 대로 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용산에서 또 그렇게 선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청파동 3가도 있고 용문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매물이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예의주의하셔서 좀 적당한 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있어야지 요즘은 너무 좋은 매물들 그리고 특히 이제 재개발 관련돼서는 매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용산 3구역을 좀 놓쳤다라고 생각이 되시거나 부담스러우시다면 용산 4구역이나 동호암 2구역도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직접 다녀오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좀 더 비교 분석해보시고 공부해보신 다음에 또 추가적인 문의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만나보고 갈게요. 018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잠실과 삼전동은 재개발이 될까요? 뭔가 확신이 들면 투자를 할 텐데 이야기만 나오고 재개발이 안 되면 상투 잡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나 지금 매수를 했을 때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너무 고점일까 봐 또 걱정을 하시네요. 충분히 그러실 만합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지금 불안하다고 확신이 들지 않아서 좀 투자하는 게 꺼려지신다고 하셨는데요. 시청자분이 확신이 드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확신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격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될 겁니다. 저는 좀 내가 얼마나 많이 벌지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든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이 초기 재개발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있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 지역 자체를 보면 삼전동하고 잠실동을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강남 쪽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런 뭐 청량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영등포라든지 그런 지역들보다는 재개발이 거의 이제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송파에서도 이제 마천이나 거요 쪽으로 가야 재개발이 좀 활발하게 되고 있고 강남도 뭐 양재라든지 뭐 일원동, 모아타운도 이제 뭐 선전됐었었는데 네, 그게 또 여의치 않아서 잘 이제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강남은 좀 재개발이 쉽지는 않은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디를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요 삼전동하고 잠실 본동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잠실 우성 아파트 옆쪽으로 해서는 SH 모아타운 연문동의서가 나와서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제외하면은 뭐 이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전동 하단, 뭐 상단 이런 쪽으로는 아직 재개발의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아파트들이 이제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여기 재건축 우성 아파트, 뭐 아시아 선수촌, 여기 엘리트들,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실제 뭐 호가보다도 이제 실거래만 보더라도 여기 30억 중반 정도로 국민 평수가 이렇게 실거래가 되어 있고 뭐 40억 넘게도 실거래가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은 아시아 선수촌은 뭐 재건축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평수도 있지만 뭐 40억 무조건 40억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이 있으니 이쪽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이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동력이 돼서 진행이 되면 또 동의도 굉장히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면은 상투 잡는다고 걱정을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 지역을 보고 내가 만약에 내가 이 빌라를 샀을 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요 지역처럼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좀 나가서 동의서를 받고 있으면 또 가격이 또 확 올라버리는 그러한 것도 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시고 네, 이러한 호재들 그리고 뭐 강남의 재개발이라는 거는 정말 뭐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힘들지만 그래도 이 지역이 좋기 때문에 이 빌라 자체만으로도 이 가치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 뭐 월세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투자하시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잠실도 뭐 그런 주민들의 그런 열망들도 이제 굉장히 크고 또 삼전동은 또 구체적으로 뭐 모아타운으로 진행하려다가 뭐 반대파들도 많아서 무산됐던 그런 지역들인데 또 도심복합으로 이 하단 같은 경우에는 뭐 MOU도 체결할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근데 이 동네는 참 그렇습니다. 걱정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적극적인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도 이제 많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재개발만으로 꼭 성공하리다 이런 생각보다는 월세 받아도 상관없고 이런 지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강남의 빌라를 내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 그런 부분도 그냥 내가 감안하면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투자하시기에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대비되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걱정하실 만하다라고 하시면서 또 재개발이다 보니까 조금은 마음 편하게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마음이 조금 확고하시다면 이 부분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역 분석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프라인 자리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효창공원 앞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화면을 통해서 여러 주제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 주제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지만 이외에도 이제 나에게 맞는 전략이라는 게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참석하셔서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저희 본격적으로 지역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디 지역으로 떠나보나요? 네, 오늘은 청량리역 일대에 이제 오뚜기처럼 계속 뭐 무산돼도 다시 재추진하고 이러한 지금은 아직 가시화되거나 아니면 가시화되거나 선정되진 않았지만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문자에서도 봤듯이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투자해도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도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개발 그런 사업지들, 초기 재개발 사업지들 이러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뭐 선정이 되거나 뭐 이런 지역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2, 3억대로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청량리역 일대는 뭐 교통의 직결지이기도 하지만 정말 재개발들이 너무나 많이 되고 있는 재개발의 메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재개발이 되고 있으니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입지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한 곳이죠. 청량리역 일대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곳이 아직 좀 남아 있나 봅니다. 그곳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포인트부터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포인트는요. 청년 첨단 혁신축입니다. 교통과 업무의 중심지라고 또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청량리역 일대는 정말 재개발의 이제 메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행이 돼서 아파트로 변모한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을 보면 다 이제 고밀 개발로서 좀 자리 잡은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청량리역은 위치로 보면은 이 중구 종로구 중심 업무지의 이제 오른쪽 그리고 성동구와 그리고 강남에서 바로 위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청량리 지역입니다.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이 3도심 그리고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요 이제 지도를 보면 청량리 요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도심과 그리고 강남
3도심 중에 하나. 이 지역하고도 이제 상당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상급지에 속하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3도심, 7광역 중심의 그런 중심지 체계 외에 또 산업 거점 체계로 살펴봐도 이 청량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 도시들은 선 계획 후 개발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그림들, 어느 쪽으로 육성을 할 것인지 그런 그림들이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개발되는 것이 바로 이 도시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를 할 때 이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변모될지가 바로 이러한 그림들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지 체계 말고 이 산업 거점 체계로 살펴보면요. 네 개의 거점 축으로 서울은 육성되는 것으로 기본 계획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들, 네 개의 축을 한번 살펴보면 감성 문화 혁신 축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포부터 해서 이제 상암까지 이어지는 이 축은 방송, 문화, 미디어, R&D 이런 축으로서 이러한 거점으로 육성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국제 경제 혁신 축이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가면 요 가산부터 시작을 해서 여의도 그리고 용산 그리고 광화문까지 이어집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역사, 금융, 업무, 핀테크를 중심으로 육성이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쪽으로 넘어가면요, 양재부터 해서 삼성 이렇게 수서까지 이어지는 요 축은 미래융합 혁신 축입니다. 그래서 AI라든지 R&D 센터, 그런 로봇, 마이스 이러한 미래 혁신 축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런 쪽으로 육성을 한다라는 게 기본 계획에 깔려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첨단 혁신 축인데요. 여기는 위에 창동부터 광운대 그리고 홍릉,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성수까지 이어지는 요 축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청량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바이오, 의료, ICT가 육성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집중을 한다라는 게 기본 계획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 안에 들어가는 게 청량리로서 향후에 이런 개발 계획 방향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량리의 입지 만나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첨단 혁신축이 서울에 이제 4개의 거점축으로 육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첨단 혁신축인 겁니다. 이 안에서 창동과 광운대, 성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청량리가 들어있고요. 바이오와 의료, ICT를 육성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포인트 이어갈게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요, 재개발 그리고 고밀개발의 메카 청량리입니다. 재개발하면 어쨌든 청량리 당연히 떠오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재개발의 메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씩 한번 또 풀어볼까요? 네, 청량리역 재개발은 정말 이 청량리 인근으로 해서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된 곳도 많이 있고요. 또 초기 재개발, 중기 재개발, 후기 재개발 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일대가 다 재개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청량리역은 100년이 넘는 역입니다. 그래서 옛날 경인선부터 시작을 해서 100년이 넘은 그런 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만큼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업무시설, 그런 판매시설, 이런 상업시설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재개발이 되면 이 인근으로 해서는 고밀 개발이 거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파트가 지금 그러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된 지역들 말씀을 드리면요. 청량리역 바로 앞에 이제 롯데캐슬 L65가 있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가 있고, 청량리 힐스테이트가 있고, 여기 이제 한양수자인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 이 청량리역 일대의 고밀 개발로 재개발이 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청량리 4구역이 재개발된 곳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입주를 했는데요. 용적률이 무려 995%입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는 재개발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되고 있지만 아파트가 안 된 지역은 지금 거의 이제
노후된 낙후된 그런 저층 주거 밀집지인데 네, 이런 저층 주거지와 그리고 65층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약간 이제 천지개벽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청량리입니다. 그래서 사진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이런 느낌으로 이게 L65고요. 한양 수자인인데요. 옆쪽으로는 이런 저층 주거와 그리고 이제 65층 이러한 아파트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청량리역입니다. 롯데캐슬은 청량리 4구역이 재개발됐고요. 요 밑에 있는 요 한양 수자인, 한양 수자인은 동부 청가시장 부지가 개발된 그런 아파트로 변모된 그런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23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1152세대인데 여기도 역시나 991%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높게 고밀 개발된 그런 지역이 바로 청량리역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또 밑쪽으로 롯데캐슬 옆에 한양수장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 해링턴 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청량리 3구역이 청량리 3구역이 재개발된 그런 지역입니다. 역시 23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용적률은 998%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전농구역인데요. 전농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지입니다. 이쪽도 용적률이 990까지는 아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용적률이 736%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놓은 사업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이제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28,000제곱미터인데 1,104세대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조합원 수가 23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그런 재개발 형태가 바로 이 용적률을 많이 받는 그런 고밀 개발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우건설 시공사까지 이제 선정이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9층으로 지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23년도 12월에 건축 심의도 통과됐고 24년도 12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L65 그리고 한양 수자인 해링턴과 이제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아파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이트 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청량리역에서 이제 오른편 요쪽에 화이트 존이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4년도 7월에 나왔었는데요. 화이트 존이라고 해서 공간 혁신 구역으로서 규제 철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철폐되면서,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들 완전히 철폐되면서 이 시행자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의도를 전부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화이트 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청량리역 바로 오른쪽에도 그런 고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지가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 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그 화이트 존의 그런 규제 철폐 지역으로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샌즈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싱가포르의 그런 랜드마크로서 지금 자리매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여기가 이제 화이트 존이기 때문에 고밀 개발지로서 또 이 화이트 존도 어떻게 활용이 될지가 기대가 되는, 청량리역이 지금도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하고 있지만 앞으로 진짜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청량리역 일대는 지금도 예전에 청량리가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앞으로 더 변할 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신기하면서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에 대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꼼꼼히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키포인트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요, 오뚜기처럼 다시 재추진, 또 재추진입니다. 재개발이 사실 바로 한 번에 진행되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청량리처럼 워낙 범위가 넓은 곳은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쓰러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걸까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이 정말 워낙에 이 서울의 전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데 또
이 재개발, 요즘의 재개발은 이제 과거에는 좀 물리적인 그런 측면을 초점으로 맞췄다면은, 즉,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낙후됐는지, 얼마나 노후됐는지, 이 지역이 뭐 주거 환경이 위험한지, 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주민 동의에 좀 중심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를 통해서 서로의 입안 제안을 통해서 좀 재개발을 선정해주고, 그리고 지정해주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열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의 지금 최근에 2, 3년간의 재개발들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서 어떤 재개발 형태로 해주세요 했다가 다시 무산되고, 근데 또 다른 형태의 또 재개발로 했다가 또 다시 무산되고,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구역계 조정이라든지 반대파들을 또 이제 빼고 이제 가는 뭐 그런 형태를 통해서 재개발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그런 재개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예전에 많이 진행이 됐던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어느 정도 동의가 많이 거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선점하는 입장에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청량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농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통합개발로 뭐 하다가 뭐 역세권 시프트 얘기도 나왔다가 여러 가지 그런 재개발에 대해서 뭐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이제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개발 14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이 화이트 존 일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통합개발로 한번 이렇게 추진을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작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농 14-1구역, 2구역 그리고 3구역은 역세권 활성화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14-3구역은 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농 14-4구역은 신속통합기획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옆쪽으로는 또 전농 7구역, 12구역들이 재개발 잘 진행이 돼서 아파트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굉장히 뭐 무산되거나 아니면 신청되거나 뭐 이런 과거의 이력들이 있지만, 지금은 역세권 활성화와 신속통합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 14-1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활성화로 신청 접수가 이제 이미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행위 제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 제외로 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좀 제약이 있는 신축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14-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구역하고 좀 시기가 비슷한데요. 역세권 활성화로 신청 접수가 들어가 있고, 행위 제한도 고시가 25년 8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으로는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3구역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이제 25년도 8월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또 얼만큼의 그런 용적률을 받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14-4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3,000제곱미터 정도여서 1, 2, 3구역보다는 조금 이제 크기는 한데, 그래도 이 신속통합으로 해서 노후도가 상당하고요. 여기는 그 10월 달, 얼마 안 됐죠. 한 3개월 전, 한 2개월 전, 10월 달에 신속통합으로 신청 접수가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인데요. 여기가 전농구역입니다. 전농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이 736%로 굉장히 고밀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농 12구역을 한번 가보면요. 이 전농 도시환경정비사업 이 736의 용적률을 받은 이 지역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한 2만 제곱미터 정도인데요. 이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22년도 1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297세대로 상당히 이제 좀 적은 세대 수를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이제 고밀 개발지다 보니까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26년 올해 1월이면은 심의 예정이긴 한데요.
당초에 204였던 것을 360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요런 일대를 고밀 개발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에 297세대가 546세대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시면요. 10,000제곱미터인데 546세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사업성도 이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용두동 39-361번지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전농구역이고요. 여기가 전농구역이고요. 여기가 전농 12구역, 그리고 여기가 용두 3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22년도 12월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지에 선정이 됐고요. 25년도 초에 이제 정비구역으로 그리고 정비 계획이 이제 고시가 됐는데 25년 12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비구역이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이 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적률 230%였던 것을 299%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용적률 상향, 즉 고밀 개발에 좀 진심인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42층에 695세대로 지금 수정 가결돼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용두동 3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재개발,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지들을 말씀드렸고요. 이미 이런 지역들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해서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선점할 수 있는 아직은 확정되거나 아니면 픽스된 건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은 그런 에너지가 많은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아까 용답 3구역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답 3구역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바로 용두동 이제 39번지 일대입니다. 네, 이 지역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72,4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요거 76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옛날 24년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804명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재개발 뭐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21년도 3080 도심 공공복합사업, 지금 민간 도심 복합사업 뭐 제정됐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민간 전에 공공 복합사업으로 그때 후보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3080이 이제 뭐 그 현금청산 이슈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무산된 곳들이 좀 왕왕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22년도에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3년도에 역사권 시프트, 그 당시에 뭐 22년도 말, 뭐 23년도 초, 그 당시에 역사권 시프트 이제 용적률 이제 상향되는 부분이 이제 상당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역사권 시프트로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23년도 6월에 이 역사권 시프트의 어떤 조건이 하나 이제 좀 강력하게 나오면서 다 이제 뭐 다른 재개발 형태로 바꿨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권 시프트로 움직이다가 그것도 이제 조건이 안 맞아서 무산이 됐고요. 이게 면적 조건이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강화가 되면서 다들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리다가 24년도에 다시 신속통합으로 동의서를 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작년이죠. 작년 3월에 후보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이 됐고요. 미선정이 됐는데 다시 25년도 12월 2일 날 연번 동의서를 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된, 다시 재추진하기 얼마 안 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지만 열정만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선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살펴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두 3구역, 그리고
예, 전농 12구역 그리고 전농구역 바로 옆에 이 간담회 지역입니다. 네, 간담회 공원 재개발이라고 해서 예전에 선정되었다가 해제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24년도 8월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이제 면적도 꽤 괜찮고 앞에 안에 이렇게 공원이 있고 이 면적도 꽤 넓기 때문에 면적도 꽤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많았는데요. 기대감이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 워낙에 요 반대가 좀 많았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 8월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이 됐다가 12월에 바로 주민 반대로 최종적으로 취소가 되었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뭐 이렇게 신청이 들어갔던 지역들은 여전히 이제 이 재개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구역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을 좀 제척하고 이쪽 전농동은 간담회 공원 재개발 2차로 그리고 요 답심리동은 1차로 해서 지금 재추진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살펴보면 워낙에 이제 재개발들이 다 되고 있는 곳이고 여기가 전농 12, 여기가 전농구역, 여기가 용두 3구역입니다. 바로 옆쪽인데 이쪽이 이제 다 이제 고밀 개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간담회 공원도 이제 재추진해서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얼만큼의 용적률을 받을지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요 위쪽으로 2차 같은 경우에는 32,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토지증 소유자가 한 27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를 살펴보면 노후도 30년 이상이 78%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노후도나 어떤 다른 조건들은 이제 전부 다 만족을 하는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선점 의미에서는 간담회 2차 보시는 거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옆에가 다 고밀개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추진을 하는데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에서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1차입니다. 1차. 여기도 이제 24년 12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취소가 되고 35,000제곱미터 정도로 이제 줄였습니다. 반대파가 이제 많았던 그런 지역들은 이제 제척을 하고 그러니까 빼고 그리고 이제 좀 소규모로 35,000 정도로 지금 줄었고요. 여기가 토지증 소유자가 38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노후도 30년 이상이 80%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한다라는 입장에서는 꽤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요맘때쯤에 이제 전농 14구역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있는 재개발지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뭐 2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구청에 이제 다 접수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 거기는 또 많이 올랐고 지금 요 간담회 요쪽이 한 2억 초반 그쯤으로 1억 후반이나 좀 잘 찾아보면은 할 수 있어서 초기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좀 살펴보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답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간담회 공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쪽으로 이제 오시면 이제 용답동입니다. 용답동은 용답역 그리고 답심리역 사이에 있는 요쪽 이제 저층 주거 밀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동 리버브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아파트고요. 27년 2월에 입주인데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밖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주민들이 열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이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재추진을 하는 곳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용답 2구역입니다. 용답 2구역은 요 지도에서 보면 요쪽입니다. 그래서 이 리버브 자이 아파트를 건너서 요쪽에 있는 게 바로 용답 2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용답 2구역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지금 소유자 수는 1,102명 정도, 1,102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도 뭐 여러 가지 재개발들을 많이 시도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처음에
역시나 역세권 시프트가 한창 뭐 22년도 말 23년도에 한창 이렇게 나왔을 때 역시 이제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면적이 꽤 넓은데 그때 당시에 면적 조건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여기도 이 역세권 시프트를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선회를 했고요. 그래서 24년도 신속통합으로 가자라는 의견으로 3월에 신속통합 연변동의서를 발급받아서 동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파들이 이제 워낙에 많아서 24년 7월에 반대 동의율이 25%면은 뭐 자동으로 선정된 것도 해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25%로 이 반대로서 즉 걷고 있었던 동의서의 효력이 1년간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하지만 다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시는 분들 좀 빼는 그런 구역계로 다시 새롭게 11월에 새로운 연변 동의서를 발급받아서 지금 동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살펴보시면 우리가 선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답 1구역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시프트 추진했다가 다시 24년도 5월에 신속으로 갔다가 8월에 반대 동의 때문에 또 효력이 정지됐다가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새로운 연변동의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기존에 이런 구역계였습니다. 연변동의서 받은 게 기존에 이런 구역계였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쪽이 여기 살펴보면 이쪽이 지금 반대가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반대 하시는 분들을 좀 이제 빼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구역계로서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이렇게 다시 무너져도 일어나고 일어나는 그런 재개발 추진들을 잘 선점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재추진지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청량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교통 이야기겠죠, 이사님. 빠르게 들려주시죠. 네, 청량리는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GTX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GTX가 두 개가 지나는 그런 역으로 좀 재탄생할 거고 지금도 역시나 교통이 직결지입니다. 그 서울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서울 밖으로 강릉이라든지 KTX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역이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직전지라고 볼 수 있고요. GTX B 노선, GTX C 노선, 이러한 부분들 C 노선하고 이런 이제 B 노선이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는 것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A 노선만 개통이 됐고요. 그러니까 A 노선도 이제 완벽히 이제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요 구간이 좀 빠지기는 하지만 요 구간이 빠지긴 하지만 요쪽으로 지금 개통을 하고 나서도 이 GTX가 얼마나 이제 획기적인 그런 노선인지 다들 이제 아실 텐데요. B랑 C가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청량리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서울에서 이러한 GTX가 두 개 노선이 들어오는 데는 서울역과 그리고 청량리 그리고 삼선역뿐이다. 요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청량리역에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B 노선은 B 노선, C 노선 이게 GTX는 이제 워낙에 긴 사업입니다. 길이만 해도 이제 82k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워낙에 긴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한번 이제 완성이 되면 굉장히 이 지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청량리역은 KTX 강릉선, 중앙선, 그리고 경충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1호선 그리고 분당선은 특히나 강남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교통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려 GTX 더블 역세권을 자랑하는 청량리 일대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저희 오늘 청량리 전농 14구역부터 해서 다양한 지역들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오프라인 자료 활용해 보실 수 있거든요.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재개발 투자 하고 싶지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액 투자처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억대 투자, 사당동 449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접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능동이라든지 구이동 이러한 지역들 2억대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산 4구역, 용강동, 고덕동 이런 지역들도 4억 이하로 3억대로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1 상담 통해서 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또 금요일이네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